104번째 무용보 극장가다, 안방 극장가다입니다. 네, 104번째 무용보 브루스 극장가다는 우리가 픽사 스튜디오의 인사이드 아웃 2. 야. 그 전에 이거 우리 뭐 하자고 얘기는 계속 해가지고 안 할 수 했었죠. 없어가지고 예. 이번에 OTT에도 다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최 과장이랑 진욱은 저번에 극장에서 봤죠. 그렇죠. 네. 너무 늦게 하는 것 같네요. 늦게 하죠. 뭐 사실. 지금 이제 OTT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감독이 피트 닥터가 아니고 켈시 만이라는 분이 네. 저 누신지 잘 모르겠으나 피트 닥터가 지금 뭐 픽사 대표 됐잖아요. 네, 대표가 돼서. 그래서 아마 이제 작품을 직접 하지는 못할 거고. 그렇죠. 근데 경영하느라. 시스템이랑 이런 건 그대로 네. 그림체는 그대로 가져가서 음악도 그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좀 그 선수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목소리 연기한 선수들이 일부 바뀌었는데. 아니, 빌 헤이더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빌 헤이더랑 또 그 까칠이 목소리를 했던 그 두 명은 그 셀러리 문제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보수가 충분치 않다 빌 불만이 헤이더? 있었대요. 예. 그래서 에이미 플러는 그 조이 역을 맡은 사람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고 투는 안 하겠다. 빌 헤이더는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미 폴라가 자기 같이 활동했던 네, SNL에서 SNL 같이 코미디언인데 네. 자기가 아무래도 그래서 근데 뭐 보는 데는 별 지장은 없었죠. 네. 지장 없이 봤어요. 모르고 봤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봤죠, 뭐. 그렇죠. 근데 뭐 후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억울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이 목소리 역할은 뭐 하나로 약 7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까칠이는 뭐 1억 원 정도의 분량이 근데 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분량이 그렇잖아. 그래도 분량이 그 정도 차이 나진 않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고 꽤 됐는데. 그렇다고 뭐 빌 헤이더가 그 에미 플러에 대비해서 뭐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못 받아들였을 수 있겠다. 인기는 또 더 많죠, 네. 사실은. 근데 나는 한국어 더빙을 봐가지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를 진짜 재밌어요, 근데. 자막으로 볼 수 있고 더빙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저는 그냥 자막으로 봤는데 그거 참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번역을 어떻게 했을까, 이름을 어떻게 붙였을까.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따가.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저는 두 개 다 봤으니까. 근데 더빙 버전도 괜찮은데 그래도 자막 버전으로 보는 게 그 원전을 보는 게 있으니까 그 느낌이 있으니까. 앵사이어티는 뭐예요? 우리말 좀. 불안이. 불안. 아, 불안이야? 네, 불안이에요. 불안이. 흥분이 아니고? 네. 불안이. 앵사이어티가 흥분인가요? 불안. 아니, 근데 불안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앵사이어티 하면은. 근데 오히려 불안이 불안. 이해하기 훨씬 그러니까 확실히 네. 명료하게 확실히 그냥 이해되는데. 불안이가 그 MBTI에서 J들을 슈퍼 J, 그 초슈퍼 J들을 좀 묘사하는 것 같아서. 계획적인 애들.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서 저는. 진욱이랑 최 과장의 대문자 J입니다. 네. J야? 이게 저는 그 중요한 일 있고 그러면 밤에 누워가지고 별 상상을 다 하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이게 또 상황들을- 달라. 또 제이들도 이게 달라. 별 상상을 다 하면서 저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막 이런 계획을 막 속으로.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던데 이번에 예. 완전히. 최 과장은 완전 공감을. 공감이 하는구나. 너무너무 되죠. 그런 부분. 그렇군요. MBTI가 있어서 이걸 또 이해하기 쉬워졌네? 생각해보니까요. MBTI랑 약간 이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성격에 관한 얘기니까. 저지간 이번에는 1편과 뭐 대동소이 하나 네. 뭐 이제 좀 더 스케일이 커졌죠. 확장되고 또 이 주인공 라일리가 또 다른 스테이지, 인생의 다른 스테이지를 걷게 그쵸. 예, 되면서 예. 겪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예, 출연진 뭐 다 설명해야 돼요? 그냥 캐릭터들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주인공 라일리 앤더슨,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온. 그렇죠. 예, 1편에서는 그 새로 이사 온 동네에 적응하지 못한 초등학생이었죠. 예, 라일리의 얘기가 담겨 있었고요. 이번엔 중학생이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제 되게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고등학교에 곧 진학하게 될 텐데 이제 얘가 워낙 하키를 좋아하니까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고 선망하던 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라일리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얘의 5개의 캐릭터들이 살고 있죠. 네. 주인공인 기쁨이는 에이미 플러가 에미 폴라. 했고 네. 그리고 까칠이는 리자 라피라라는 연기자가 목소리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심이. 예, 소심이가 토니 헤일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버럭이.
버러기는 루이스 블랙이라는 사람이 연기를 했습니다. 버러기 화나겠죠. 그리고 슬픔이. 슬픔이는 필리스 스미스라는 아줌마 배우가. 기본 5가지 캐릭터. 원래 네. 이렇게 5명이 1편에 나왔던 그렇죠. 캐릭터들이죠. 근데 이제 사춘기 램프가 켜지면서 그 제어판에 사춘기 램프가 딱 켜지면서부터 이제 대변혁이 벌어지는 거죠. 막 그냥 하루아침에. 버튼도 엄청 많아지고 막 그 되게 재밌잖아요. 그 장면. 그 아저씨들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너무 웃겼어요, 그거. 밀고 들어오는 거.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그렇죠. 막 여기 본부를 거의 고장을 내버리잖아요. 보수 공사를 합니다. 네. 이제 이게 더 패널도 커져야 되고 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섬세한 감정들이 추가가 되는데. 저는 그때 진짜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때 너무 웃긴 게 그 공사장 아저씨들이 나타나서 자 철거의 날이다. 그러고 우와 막 이러고 다 때려 부시는 데가 너무 웃겼어요. 이거. 그리고 갑자기 막 엉망이 돼 있는 상태인데 밥 먹으러 가버리고. 그죠. 그리고 안 와. 여기 라일리 그 머릿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 그 좀 약간 미니언스랑 M&M 그거랑 합쳐놓은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라일리가 13살 티네이저가 된 거죠. 네. 끝에 틴이 붙는 12는 안 붙지만 13부터 붙잖아요. 네. 13살이 됐습니다. 네. 우리 13살이면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미국에서 13살이면 중학생. 예. 네, 중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네. 뭐 요런 나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감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춘기가 된 겁니다. 네. 네. 그게 가장 이제 핵심적 문제적 인물 브라니가 나타나고요. 브라니. 브라니는 마야 호크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마야 호크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에단 호크 네. 딸이죠. 딸이에요. 에단 호크는 우마 서먼 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너 무슨 딸이야? 우마 서먼 딸이야. 오작 형이 잘 아는 그쵸. 나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잘 알지. 없었네. 그래 잘 알지. 아, 왜? 그러니까. 내가 에단 호크라고 우마 서먼 좋아했죠 옛날에. 예. 지금은 뭐 둘 다 그럼 좋아하지만. 딸은 어떻게? 뭐 딸이 실물로 안 나오고 왜 아니 딸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도요? 모델 같은 거고 하고 엄마 닮아서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마야 호크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호크니까 네. 얘가 개구나 했죠. 봤더니 맞아요. 네. 나이가 이미 뭐 거의 20대 후반 정도 된 거죠. 그래요? 다 키웠네. 다 켰지. 부럽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 온 애들이 몇 명이야? 4명. 4명. 4명이 왔나요? 4명 플러스 1명이죠. 그렇죠 한 명. 아 할머니. 추억 할머니. 네. 노스탈지야. 네. 그렇죠. 그 할머니는 이제 까명으로. 네. 또 다른 캐릭터로 부러비가 나타났고요. 누구요? 부러비. 부럽? 네, MB. 아 엔비. 예. 아 부럽이. 부러워하는. 네. 잘 졌네 이름. 부럽. 네. 그리고 따분이가 나타났어요. 따분이. 아 따분이. 예, 얘는 볼드네스. 이게 그 영어로는 뭐든. 얘를 엔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엔누이? 그거는 이제 불어고. 예, 불어고 안누이. 예. 그게 불어 뜻이 지루함과 피곤함이 지루함과 겹친 피곤함. 예, 그런 이제 워딩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대로 이름까지 쓰면서 성우도 프랑스 성우로 썼다고 그래요? 성우가 아니고 배우잖아요. 아델. 아델 에즈자르코 그쵸. 그 이름 어려운. 배우로. 에그자르코폴로스? 그 블루 있잖아. 그거. 가장. 따뜻한 색 블루요? 거기서 그 아델. 걔잖아요. 얘가.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그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뭐. 엑스 자르톨루스인가? 네. 이름 굉장히 어려운. 프랑스 더빙판에서도 본인이 연기했대요. 네. 그래서 그분이 네. 우리말로는 뭐예요, 얘가? 따분이. 예. 네. 아, 근데 얘 캐릭터는 되게, 내가 이 사춘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로서, 굉장히 이거는 적확한 표현이다. 따분하네. 얘는 이 패널에 와서 그 제어판을 만지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냥 휴대폰 들고 소파에 누워서 계속 이거 앱으로 조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건 뭐를 번역했을까? 귀찮이? 그렇게 나 그 생각에다 따분이로 갔구나. 따분이. 네. 이름 뭐 다 잘 지었네요. 그리고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등치 크네. 당황이. 당황이. 엠브러스먼트죠. 네. 당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억.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는 사실 이제 조연 중에 조연, 거의 단역이라고 봐야겠죠.
나오려고 그러면 아직 라일리가 어리니까 아직 나올 때는 아니야. 네, 이 할머니가 나오려고 그러면 계속 다시 들여보내는 예, 그런 노스탈자 할머니가 있죠. 네. 향수. 이건 진짜 한 30대 정도 돼야 이제 나오는. 그렇죠. 예, 뭐 10대에게 노스텔지아를 얘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죠. 아, 근데 이게 그 오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이따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 켈시만 감독이 자기 딸이 13살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춘기 소녀의 감정을 영화 속에 담고 싶어서 실제로 13세에서 한 뭐 17세? 요 정도 사이의 소녀들을 모아서 캐스팅을 해서 포커스 인터뷰 그룹을 만들어. 이름까지 지었어요. 라일리 크루라고. 라일리 크루.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영화에 쓰일 당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줘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막 캐릭터와 막 얘기들이 오고 갈 때 추억에 대한 얘기를 하더래요. 맞아. 근데 있어요. 은호도 보면 되게 추억하는 게 많고 그때 좋았지. 뭐 이런 감정이 굉장히 자주 보여요. 그래서 그게 맞네. 그러면. 가끔 딱 나오는 거였구나. 아, 그래서 피트 닥터가 이 켈시만 감독을 믿고 스토리에도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피트 닥터가. 네. 이 켈시만이랑 원래 1편에서 대본 썼던 스크립트 썼던 그 둘이 작업을 했더라고요. 스토리는. 네. 근데 스토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속편치고 네, 너무 좋았죠. 아주 탄탄하게 네. 1편에 그걸 이어받아서 네. 훼손하지 않고 네. 잘 이어서 계승 발전을 시켰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편에 이어서 이 라일리의 엄마 아빠. 네. 저에게는 또 가장 공감이 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그렇죠. 그러겠네요. 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아, 이제 나의 인생은 큰일 났구나. 이런 그 곤란에 처한 그 엄마 아빠 나오죠. 엄마는 다이안 레인이 예, 연기를 했고요. 아빠는 카일 맥락클란이 그렇죠. 연기를 했습니다. 카일 맥락클란이 그 듀운 80년대 듀운에서 주인공.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는 트윈픽스로 드라마 시리즈, 트윈픽스, 뭐 쇼걸 뭐 이런 데 나왔던 있죠. 잘생긴. 네. 네. 피트 닥터랑 이번에 그 카메오들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나 그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보다가 깜짝 놀랐어. 막 피트 닥터가 카메오도 했고요. 피트 닥터는 이제 아빠 머릿속에 있는 버럭이. 그렇지, 앵거. 예. 그게 피트 닥터였어요? 그리고 뭐 레드 핫 칠리 페퍼에서 베이스 치는 플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프랭크 오즈라고 아주 유명한 퍼펫 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 그 Death at the Funeral이라고 예. 그 감독 예. 프랭크 오즈가 또 나오고 미스터 후아유. 미스터 후아유. 예. 미스터 후아유. 아, 그 제목 대박이야. 거기서 뭘로 나왔죠? 프랭크 오즈가? 감독. 아, 감독이었어요? 그다음에 용이라고 이번에 그 왜 게임 캐릭터 하나 나오잖아요. 칼 들고. 아, 그렇죠. 그쵸. 예. 여기 얘는 유튜버인데 한국계예요. 아, 그렇구나. 용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름 뭐죠? 그러죠? 이용이야. 얘도 문제적 캐릭터죠. 그렇죠. 예, 그 게임 캐릭터. 떼구떼구 불러가는데. 그러니까 이 라일리의 그 비밀의 공간. 그렇죠.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어 있는 게임 캐릭터인데 라일리가 좋아했던 예? 랜스 슬래시 블레이드 역을 한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캔들 코인 스코필드라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하키 선수가 있대요. 아이스하키 선수. 그분도 이번에 카메오로 그 장내 아나운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기가 하키하니까 아이스하키 하니까 그 경기장 그 장내 아나운서 그런 카메오들을 많이 이렇게 섭외해서 중간중간에 박았어요. 네. 빌 헤이더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목소리 크루들을 아주 발전 강화시켜서 인사이드 아웃 2를 만든 거죠. 뭐 제 생각에는 짧은 순간이라도 참여하는 거에 의의를 두었겠다. 참여한 그렇죠? 사람들이. 그쵸. 그 1편이 워낙 잘 됐고. 파급력이 세서. 아니, 워낙 근데 평가가 좋았으니까. 이 인사이드 아웃은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엔터테인먼트도 되지만 인포메이션도 되고 교육 콘텐츠. 에듀케이션도 되고 뭐 메디컬도 메디컬도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다 참여해도 좋은 네. 거죠. 자, 인사이드 아웃 2. 지난 여름 아주 일파만파 장안의 화제였던 애니메이션.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속편들이 요즘 막 나오잖아요. 겨울왕국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픽사는 속편으로 많이 재미를 보는 그런 또 프로덕션이잖아요. 토이스토리도 계속 하고. 그런데 인사이드 아웃을 2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다가 몇 년 전에 한다고 딱 해가지고 정말 1편이 2015년에 나와서 우리 무용부에서 그때
무용보브로스 극장 가다. 그렇죠. 몇 회인지 모르겠으나 그때 하고 우리가 좋아가지고 감탄이었죠, 뭐. 처음에는 좀 별로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2번 보고 3번 보니까 와 이게 걸작이네. 그래서 우리가 무용보에서 성장 영화 톱10 했을 때 인사이드 아웃을 다시 가져왔죠. 그때 상위권 1위는 아니고 한 2, 3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를 한다 그래서 야 이게 2가 뭐 어떻게 갈래나 되게 궁금한 채로 극장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게 지난 여름 나와가지고 모든 어떤 애니메이션 기록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원래 라이온킹이 확고부동하게 라이온킹이 실사 있죠. 3D. 예. 그게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이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만 안 됐던. 별론데. 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라이온킹. 근데 그게 1위였어요. 그게 이제 1조 클럽에 가입한 1조 클럽 그러니까 1빌리언이죠. 빌리언 클럽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작품이 10개. 1조 달러. 1조 원. 원. 네, 미국으로 하면 1빌리언. 하나로. 10억 불. 1빌리언. 1빌리언이 1조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근데 한 12편 있었는데 1위가 라이온킹이었어요. 그 라이온킹 기록은 뭐 안 깨질 것 같은데 이런데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이 깬 거예요? 근소한 차이로 깼습니다. 와, 깼어요. 2가. 그래서 이 2를 그래서 하나 봐요. 이게 이제 2억 불 정도 들여서 만들었는데 20억 불 가량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1.67 빌리언이니까 거의 뭐 18배. 그렇죠. 1조를 2조 가까이 본 거죠. 1.6이면 2조 되겠네 지금 환율로 하면. 근데 얘는 OTT에서도 또 디즈니에서도 계속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청난 어떤 흥행을 한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 픽사가 만든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영화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애니메이션의 기록을 이게 다 깼어요. 와. 그래서 뭐 작품성도 있고 돈도 벌고 집토끼 산토끼 다 잡은 그런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2입니다. 뭐 저기 뭐 퀴즈 준비하신 거 아니었어요? 퀴즈 낼까? 딱 그 퀴즈 각이었는데 퀴즈 내려고. 그러니까 왜 사실 이거 왜 그냥 넘어가요? 내가 딱 퀴즈 캡처를 하긴 했어. 퀴즈를 내려고. 근데 이게 아까 그 1조 클럽 있잖아. 그렇죠. 1조 클럽에 뭔가 애니메이션 1조 클럽. 그렇죠. 애니메이션 어마어마하네, 1조 클럽. 라이온킹. 그러니까 1등은 이제 인사이드 아웃 2고 2등이 이제 라이온킹이고 네. 3등이 뭘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3등은 저기죠. 레리코 아닐까? 겨울왕국? 아이, 겨울왕국? 네. 겨울왕국 2입니다. 2. 아. 수가 그렇게 깼구나. 4등은 여러분이 못 맞출 거예요, 아마. 못 맞춘다고요? 못 맞춰요. 이거 모르는 영화예요? 아니 아는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릴로 앤 스티치. 아이가 아닙니다. 슈퍼 마리오. 마리오예요? 슈퍼 마리오. 배드라고 그러고 극장판. 슈퍼 배드라고 하려고 네, 했어. 슈퍼 배드라고 그랬어요. 5등이 겨울왕국 1편. 1편. 6등이 인크레더블 2. 7등이 미니언스. 봐봐, 지금 2가 그렇죠. 이러니까 해야 되네. 안 할 수가 없네. 그러네. 그다음에 8등, 9등이 재밌어요. 네. 8등에 토이스토리 4. 9등에 토이스토리 3.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4편까지 해야 되네. 계속 만들어내서 이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이게 안전빵이니까 이게 원래 3편, 4편으로 갈수록 관객이 더 많아집니다. 그 새로운 세계관을 하나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 세계관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어떻게 잘만 발전시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슈렉이나 쿵푸 판다나 얘네들이 3, 4 가면서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평은 별로 안 좋죠. 이제 그만 만들어라 이런 평이거든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이 스토리가 되게 위대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10등이 디스페커블 미 3. 슈퍼배드. 네, 슈퍼배드. 슈퍼배드 3. 1조 클럽이 그래서 12개예요. 네. 12개예요. 11등이 니모를 찾아서가 아니고 도리를 찾아서. 봐봐. 이거 투가 하는 거잖아. 해야 되네. 투를 무조건 해야 되네. 그다음에 12등이 퀴즈입니다. 퀴즈. 12등이 디즈니인데 뭘까요? 얘는 2 아닙니다. 디즈니? 네,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12등에 1조 클럽의 마지막 12등입니다. 오케이. 뭐 라이온킹. 라이온킹 힌트를 좀 주세요. 21세기에 나왔죠? 21세기? 21세기에 나왔다고요? 네, 21세기에 나왔습니다. 디즈니다. 디즈니. 네. 아까 저기 했었어요?
땡. 저기 형, 뭐. 아까 그거 했을 때 겨울왕국 참고로 어? 무용부에서는 안 했습니다. 무용부에서는 언급은 많이 했죠. 언급은 많이 했는데 무용부에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주토피아. 아, 주토피아. 네, 주토피아가 1조 클럽의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네. 1빌리언 클럽이죠. 정확하게 하면 그 12개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인사이드 아웃 2가 그래. 1위로 올라갔습니다. 툴을 만드는 게 이렇게 뭐 데이터로 너무 명확하게 그렇죠. 예,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네. 일단 2의 흥에는 우리도 뭐, 무용보 2를 하자. 무용부 2. 원은 지금 적당히 세계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 접었다가. 잠깐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얘기만으로도 한 2시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편이라는 게 또 그런 거니까 힘을 잃은 그 멤버들 좀 바꾸고 해서. 아, 진짜 형 무용보 2가 아니 진욱이 요즘 좀 농담이 요즘 아니고. 열심히 안 하니까 빼버리고. 아니죠. 진욱이 대체 불가인데 어떻게? 아니죠. 2는 제가 리더가 돼야죠. 어디서? 하나씩 차리시고요.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2를 계획을 하면은 한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게 2는 항상 위험 부담이 있고 안전빵이 있고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벌 생각이면 되죠. 그게 2의 어떤 안전빵의 어떤 라인이잖아. 근데 잘 만들려고 그러면 2가 훨씬 어렵죠. 그렇죠. 훨씬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기대치라는 게 있고 또 스토리의 전개에 대한 예상치라는 게 있는데 예상치를 너무 벗어나면 맞아요. 딴 데로 가고 예상치가 너무 들어맞으면 에이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근데 더 적절한 선이 있어야 돼 거기에. 더 가혹해지는 것 같아요. 2에 어렵죠. 대해서는. 근데 저는 토이스토리를 제외하고는 이 성공한 애니메이션의 속편들이 늘 별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인사이드 2가 저한테는 예외적인 오, 케이스예요. 내가 약간 예. 이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아주 평이한 어떤 시각으로 출발하는데 이게 다 마음에 와닿게 만드는 작용들과 요소들로 꽉 차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은 평이해. 김PD 형 오늘 평점 높겠는데? 벌써 딱 지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몰라요. 아직 그래서 몰라요. 내가 이 인사이드 아웃 아직 예단하지 마세요. 인사이드 아웃을 오늘 2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이거 이러다가, 뭐, 인사이드 아웃 7, 뭐, 세븐? 라일리 임신하다, 뭐, 이런 거가 좀 막 나올 것 일단 같아요. 3는 나와요. 아니, 일단 세븐은 나오고. 70대? 난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때는 이제 노스텔지아 할머니가 이제 주인공이 되겠지. 이제 이게 이제 미드가 되는 거지, 이렇게 3G로 나오면. 그 상상만 해도 너무 눈물 날 것 같은데. 나 추억 할머니, 추억 할머니 쓰면 반칙 같아요, 나한테. 진욱이한테는 완전 눈물 버튼. 저는 눈물 그냥 버튼이지. 딱 그 얘기만 들어도, 이 할머니 쓰면 안 되는데. 그 저도 사실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는 이거 좀 그랬어요. 이게 좀 어거지. 원이 아니면 투가요. 투가. 내가 예상한 것은 많이 못 봐서 잘 만들긴 했는데 뭐 그런데 역시 얘도 다시 보니까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치밀하죠.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 진짜로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2억 불 들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너무 치밀하고 티적인 어떤 구석인데. 예, 뭐 그렇다라고 이제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의 그 비범함은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 2치고는 아주 잘 나왔어요. 벌써 평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스토리라인을 좀 설명해 스토리 아직 안 했죠, 지금. 네. 라일리가 네. 사춘기입니다. 네. 13살이었습니다. 사춘기입니다. 이 스토리 끝. 그럼 되지 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해. 사춘기인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같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자기가 선망하는 그 아이스하키 팀에 들어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시작은 무슨 경기를 하죠. 아이스하키 이제 경기를 하는. 네. 근데 이 팀의 가장 친한 친구 요 라일리를 포함한 3명이 핵심 선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플레이를 잘 하니까 그 선망의 팀의 코치가 이제 경기 끝나고 와서 명함을 딱 주면서 자, 너네 우리 그 캠프에 오라고. 캠프를 이제 스킬업을 하는 그런 캠프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해라. 이거는 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카우트 제이 같은 거죠. 그 팀에 들어가는 게 보장돼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선생님 눈에 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 그런 클럽들에서 트라이아웃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테스트 겸 예. 캠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초대를 받죠. 네. 이 셋이 다. 그래서 이제 라일리는 너무 들떠 있는데 문제는 그 두 명의 다른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던 거야. 계획이 없었던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라일리가 알게 된 이후에 이제 라일리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그 팀에 자기가 진짜 선망하는 선배가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 입지전적인 인물, 해리케인 같은 인물. 뭐 소위 잘 나가는 선수.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선수의 이제 뒤를 따라갈 것이냐. 근데 그 선배가 또 라일리가 잘하니까, 그렇죠, 잘하니까. 엄청 챙겨주고, 너 우리랑 같이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자기 친구들과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그 선배에게 잘 보여서 뭔가 한 칼을 보여줘서 여기에 이제 픽업이 될 것인가. 그렇죠. 이제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그 감정들이 이제 그 라일리의 머릿속에 등장하면서 그동안은 조이가 이 기쁨이가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을 해왔던 거잖아요. 잡았었죠. 네. 그리고 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주도해 가고 그랬었는데 불안이가 그렇죠. 예. 이 13살까지는 이 5개의 감정으로도 그렇죠. 충분히 잘 됐는데 네. 갑자기 그 사춘기 버튼, 퓨버티가 딱 갑자기 알람이 울리고 나서 아까처럼 확장 공사가 되더니 예. 갑자기 불안이, 네. 앵사이어티가 나타납니다. 네. 얘는 불안하니까 아무튼 막 모든 거에 다 이렇게 계획을 짜려고 그러고 뭐 얘도 사실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라일리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 중요한 맥락을 짚고 그렇죠. 그래서 잘하고 이제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안이가 갈등을 하다 못해 그냥 아예 얘네들을 연행해버리죠. 이 5을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감금합니다. 네, 너네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저기 세대 교체를 이루기 위해 네. 올드 스타일은 가라 이렇게 하고 확 네. 해버리는 거죠. 저 인사이드 2가 이제 후퇴탈. 거기서 얘기가 이제 출발하는 거죠. 네. 원래 있던 5 감정을 그냥 네. 유리병에 넣어서 유배를 보내버려. 네. 그리고 불안이? 예, 불안이가 딱 콘솔 앞에 딱 앉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아의 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억들을 저 밑에 심연에 있는 이렇게 호수 같은 연못, 그렇죠. 연못에 딱 띄우면 거기서 이제 쫙 줄이 올라가서 이제 자아의 나무라는 게 딱 생기는데 그 자아의 나무가 빌리프 시스템이구나. 그렇죠. 그게. 예. 신념. 자아의 나무. 네, 신념, 자아 이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대표되는 라일리의 그 자아는 난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네, 라는 건데 이제 그 불안이가 틀을 잡고 이제 거기가 이제 막 이상하게 망가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망가졌다? 네, 혼돈의 카오스가. 네. 그렇죠. 네, 나는 예.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거가 이제 형상화가 돼 있죠. 네. 약간 빛나는 나무. 네. 예쁜 그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자존감 뭐 이런 이런 형태로 예. 이게 참 이게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이런 것들을 형상화를 다 했어. 했어요. 이게 훌륭해. 약간 조금 어디서 본 듯한 거긴 한데 아바타에서 본 듯한. 그거 좀 비싸게 생겼네. 뭐 하여튼 그 영혼의 나무 같은. 일종의 MBTI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1편에서는 사실은 그 성격의 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이렇게 무릎을 탁 쳤던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번에 그 2에서는 그 나무. 그렇죠. 예, 자아의 나무가 사실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하로 막 내려가면 네. 거기에 그 바다가 나오죠. 거기서 구슬들이 떠당기면서 그치. 아바타처럼 이렇게 쫙 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폐기 시스템이 있잖아. 네. 안 좋은 거는 다 조이가 기쁨이가 저 멀리 날려버리죠. 다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마지막에 또 네. 맥락이 있죠. 네. 참 잘 뭐 이렇게 앞뒤 맞게 잘했어.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5개 유배된 유배자들은 예, 다시 헤드쿼터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불안이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불안의 폭주는 계속되는데. 예. 그래서 사춘기인 거죠. 네. 레드불을 5개씩 먹고 막 하는데 그게 사춘기 때 짬을 하는 앉아. 짓이죠. 하는 짓이죠. 불안 흥분. 예. 네, 그래서 뭐 디즈니 픽사답게 마지막에 잘 마무리가 된다. 근데 이제 이 라일리는 우리 이 머릿속에 있는 얘네들 빼고 라일리는
이 하키 캠프 그게 이제 이 인사이드 아웃 2의 배경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뭐 3일 동안 그렇죠. 있는 네. 그 사춘기를 겪는 성장.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영화죠. 네. 인사이드 아웃 2도 네. 오히려 원보다도 더 성장 영화야. 왜냐면 사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완전히 딱. 성장 영화의 끝을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감정들이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고 이거는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저는 그런 그렇죠. 그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편에서 잡아놓은 설정을 예. 그대로 이렇게 예.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대로 존중하고 잘 그렇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을 계속 가지고 속편들이 나와도 그 스피노프 형태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일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랄리의 그렇죠. 엄마라든지 뭐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랄리의 그렇죠. 아빠라든지 뭐 작은 사건 하나로. 그렇지. 그래서 약간 성인 버전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옛날에 이거 그 단편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 단편이 있죠. 성인 버전은 제목 그대로 써도 되겠는데요? 뭐 야. 인사이드 아웃. 존 레논? 왜 그래요? 더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존 레논. 네. 존 레논 하지 마시고요. 나는 3편은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작한다고 그러던데.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야 되거든. 라일리가. 그렇죠. 사춘기 아주 중요한 거기서 감정이죠. 또 너 그게 엄청 이제- 눈물을 쏟을 것 같네요. 근데 나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약간 팔짱 끼고 딱 보다가 이게 뭐 또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생각했죠. 이게 한번 또 잘 나간다고 또 만들었네라고 하다가 띵 맞으기 이제 불안이가 막 불안해지는 이 행동들이 네. 불현듯 불러일으키는 나의 기억들이 있는 거죠. 형에게. 청소년들은 형의 기억. 청소년들에게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옛날에 나도 그랬지라는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스토리로서는 우리가 옛날의 기억들을 그냥 뭐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자꾸 나를 분석하게 하고 나의 불안은 과연 어느 정도지? 저 정도일까? 아니면 나는 불안할 때 어떡하지? 그렇다고 나 저렇게 계획을 세우진 않는데 뭐 이런 것들이 비교되면서 그러나 내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나를 정말 많이 지배했던 건 역시 불안이었구나. 공감하게 하잖아요? 내가 왜 불안했을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렇죠. 그쵸? 사실은 그 시기는 진짜 불안이 지배하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고 그거를 너무 적확하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포터가 크루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라이크.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사건이 벌쳐지잖아요. 네. 액시던트. 이게 이제 막 아이디어가 막 폭발하고 있는데 막 거기 막 이 아이디어를 다 부셔야 돼 막 이러면서 예. 나쁜 아이디어가 나올까 봐.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 상황을 막아야 해. 그리고 저 상황이 이루어지면 안 돼. 그럼 막 우리가 그걸 응원하잖아요. 근데 결론이 다른 거지. 이것까지도 너무. 이거는 근데 원이랑 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긴 한데. 원에서도 슬픔이의 그 역할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같은 구조로. 같은 구조긴 한데, 그렇게 될 거라는 예감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예감을 못하고 보는 거죠. 저게 그런 상황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장치 중에 막 중간에 보면 나쁜 기억을 없애는 이 슈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를 나쁜 기억을 없애는 슈트로 다 날려보내고 없애버리고 하는 거잖아. 나쁜 것을 없앤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다 좋지는 않구나. 이게 있어야만 하는구라는 당위성을 다시 불러일으켜줘요. 나쁜 기억도 있어야만 한다. 라는 그게 이제 당위성. 1편과 같은 구조죠. 근데 그 구조가 다시 벌어지는데도 괜찮더라 이거지. 왜냐하면 더 큰 스케일로 더 많은 걸 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속편에, 그러니까 난 이번에 크레딧을 보면서 피트 닥터가 관여를 안 한 게 오히려 약간 신의 한 수였다. 왜냐하면 피트 닥터 이거 원래 이거를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이거를 만든 사람이 하면은 좀 더 파격으로 가고 좀 더 또 뭘 바꾸고 막 이랬을 텐데. 이게 다른 사람을 시키니까 그것도 이번에 첫 입봉을 하는 감독한테 맡겼더니 정말 열심히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애가 딱 그 나이니까 13살. 굉장히 1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훼손을 안 하고 훨씬 더 확장하고 그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먹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내가 처음 봤을 때는 1편과 마찬가지로 처음 봤을 때는 나는 생각보다 그냥 이랬는데 내가 이거를 3번을 봤어요. 네. 3번이나 보셨어요? 오늘 이제 3번째를 봤는데 볼수록 더 좋죠. 볼수록 나는 사실 극장에서 봤을 때는 눈물이 핑 돌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3번째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 어느 대목에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서? 저는 처음에도 울었는데
그 울음의 강도가 점점 커져요. 다시 반복해서 볼 때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니 근데 그 눈물 버튼이 어딘데? 저는 그 불안이의 폭주 그 장면인데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네, 뒷부분인데 폭주 장면. 그 장면에서 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집에서 다시 봤는데 제가 이제 혼자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이제 은호는 방에 있었고 근데 제가 아직 은호 앞에서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진짜? 네. 걔는 아빠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봤어요. 제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혼자 막 엉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보다가 소리를 죽여서 제가 이제 소리를 죽여서 혼자 엉엉 느꼈구나. 울고 있는데 얘가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나오다가 나를 발견한 거야. 울고 있는 아빠를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처음 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저희는. 근데 나 약간 당황스러웠어. 근데 나도 아직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그 감정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은호가 라일리 정도의 그렇죠. 이 스테이지를 겪고 있고.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냥 라일리를 보면 그냥 딸 같아요. 저는 그냥 라일리가 이렇게 몇 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라일리의 얼굴을 딱 클로즈업을 해서 라일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굉장히 슬퍼하거나 그런 표정들을 보여줄 때 있잖아요. 그 감정이 진짜 막 이렇게 막 후벼 파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일리가 이렇게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렇죠. 너무 행복하고 연락받고. 연락받고. 그렇지. 핸드폰 보면서 네. 되게 뿌듯하고 그쵸. 그냥 내 딸이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약간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감정과 함께 그러니까 부모로서 지금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그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를 진짜 해체해서 막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불안이의 얘기는 저의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좀 세게 좀 불안장애를 앓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는 되게 나에 대한 위로, 네, 나를 막 만져주는 느낌. 그래, 그럴 수 있어. 네 잘못은 아니야. 너 잘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그냥 이런 위로가 딱 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다. 그게 그렇죠. 그 앵사이티의 불안이가 네. 눈물 버튼이었구나. 네. 그럴 수 있겠네. 최 과장이 보면은 약간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사실 이 영화는 반칙이죠 형한테는. 네. 최 사춘기 아들 있지. 네, 최 과장님한테는 반칙인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냥 뭐 옆에 붙어 있는 영화인데 뭐 어떻게? 나는 이 두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를 관통하는 I'm a good person. 나는 좋은 사람이야. 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에 I'm not good enough. I'm not good enough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 또 되게 나는 도대체 왜 이렇지? 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자막은. 아니, 더빙 버전은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지? 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뉘앙스가 I'm not good enough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의 그 열등감 버튼이 그렇죠. 예. 딱 눌려요. 그러니까 나는 못생겼어. 나는 다른 애들처럼 뭐 예쁘고 날씬하지도 않고 난 머리도 좀 나쁜 것 같고. 제가 그 아마데우스 그 영화 얘기하면서 우리 열등감 버튼 그걸 자극한 비열한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음악 영화 1등 했던. 네. 근데 이 똑같아요. 암낫 굿이너프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 열등감을 조장하는 거거든. 난 거기서 이거 진짜 절묘하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서 나중에 그 I'm a good person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근데 그 두 가지 그 대사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정말 그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불행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라일리를 자기를 사랑하는 이 기쁨이와 슬픔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이 교훈이 되게 위대한 점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 저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시리즈 통틀어서 되게 그 뭔가 어줍지 않게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거나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는 태도가 저는 되게 좋고
그 왜 이렇게 우리가 1편에 대한 리뷰를 할 때도 그 알록달록해지는 곡의 어떤 구슬. 예, 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 힘든 슬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늘 탁월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되게 엄청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의 총합이 우리의 인생이야. 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라서 그런 태도가 참 이 시리즈에 저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고 교훈이죠. 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영화 보면은 그 우리가 1편에서 봤던 되게 아주 신묘한 그런 장치들 그런 것들을 많이 확장해서 또 많이 만들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나는 저게 재밌었어. 그 퓨처 퍼레이드라 그래서 미래 나는 누가 될 것인가의 그 퍼레이드가 나와. 그래서 뭐 파일럿도 나오고 무슨 판사도 나오고 막 이렇게 쭉 그 퍼레이드가 쭉 가잖아. 야, 이런 상상 그 퍼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어 걔네들은. 네. 큰 풍선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뭐 추수감사절 네. 크리스마스 이럴 때 그 퍼레이드 하거든요. 명절 큰 때. 풍선. 내 머릿속에 그 풍선이 가는 거야. 근데 다 이렇게 자기가 되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 거가 다 그렇게 풍선이 돼서 지나가잖아. 그래서 결국에 얘네가 어디에 올라타지? 판사 거기에 올라타나? 저스티스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그거랑 또 뭐 중간에 자기가 이 러시모어산이라고 미국에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이제 루즈벨트랑 링컨이랑 뭐 이렇게 그 얼굴, 새겨진. 네, 최애 얼굴상. 그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어에서 이제 크러시모어라고 예, 해가지고 예. 크러쉬를 느꼈던 남자들 4명이 있는 그쵸. 계속 바뀌는 거지. 예. 그런 게 짭들이 쫙 있어. 네. 일종의 그 비유와 풍자와 이런 거. 그쵸. 저는 되게 좋았던 묘사. 설정이 뭐가 있었냐면 얘네가 이제 그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곳으로 탁 들어가는데 뭐 약간 이상한 비밀 본부 같은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불안이가 아. 큰 스크린에서 얘네들한테 지령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다 그게 크루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상 공장. 예. 그 베개에서 하니거든, 베개. 예. 그러니까 잠자면 우리가 흔히 예. 기억을 이렇게 자꾸 떠올리게 하는 머릿속에서 잠 못 이루게 하는 예, 것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림을 이 쭉 앉아 있는 직원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거를 탁 채택해서 딱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저는 마치 그 아이디어 자체도 되게 재밌고 그게 뭐 대충 그림은 이렇게 싹 그림으로 그렇죠, 무슨 진짜 AI가 무슨 생성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듯이 딱 완성도 있게 해서 머리를 탁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지만 그 앉아있는 그 직원들의 모습이 제가 상상하기로는 픽사의 그 작업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아티스트들이 크리에이티브로. 이렇게 앉아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올리면 그 이제 딱 감독이 딱 보면서 이거 좋다. 자, 요거 채택.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거기서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불안이가 거기를 지배하면서 이 라일리의 지금 꿈속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조이가 이제 들어가서 막 이제 새로운 그림들을 막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 직원들을 막 선동을 하죠. 자, 너네 저 말 따를 필요 없고. 그렇죠. 너희가 근데 거기서 되게 웃긴 게 여기에서 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눈치를 채요, 불안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는데 막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스태프들이 다 일어나서 조이를 막 찾는 거야. 근데 조이를 발견해. 근데 이 스태프들한테는 조이가 완전 셀럽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웅성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막 노동 현장을 그렸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완전 그 픽사의 그 그치. 현장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그 상상 공장이잖아. 거기가 예. 그 들어간 데가. 예. 근데 여기가 또 상상을 하는 또 거기 그 안에서. 예. 그게 또 이 픽사의 상상력 아니야. 예. 그거가 이렇게 중복이 되면서. 예. 저는 그 장면이 참 재밌었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얘네들이 이제 약간 반란 비슷하게 불안이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되게 용기 있는 한 명의 직원이 그렇죠. 조이가 원하는 그림을 딱 그려서 그렇죠. 딱 주니까 조이가 이거 좋다 그러니까 걔가 딱 조이를 보면서 딱 이렇게 자신감 있는 뭔가 그래 인정받았어 이 표정 그 장면이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 시퀀스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요. 근데 안 기가 막힌 시퀀스가 없어요. 다 그래, 기가 사실 막혀요. 그래.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얘네가 갇혀 있다가 거기서 탈출하려고 깨부수고 좀. 네. 어떻게 나오지? 걔가 도와주잖아, 거기. 파우치가 도와주나? 파우치랑 네. 저기. 플러핀가? 뭐 네, 이렇게 플러핀. 그래서 나왔는데 경찰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경찰들이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본부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랜스 그 게임 캐릭터 그치.
걔가 막 칼 들고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멋있잖아. 말도 맨날 멋있게 하고. 근데 얘가 되게 어이없는 공격을 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처리될 때 떼굴떼굴 굴러가서 한 명을 쳤는데 그 5명인가? 청소도구가 막 예. 돌아다니면서 그 5명의 그 경찰들이 그 안에 이제 갇히고 얘네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거를 딱 그린 그 시퀀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히는 거야. 이 슬랩스틱의 총알을 보여주는 거죠. 애니메이션으로. 와,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다시 보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얘네들은? 근데 지금 잠깐 최 과장님 얘기 중에 그 플루피랑 파우치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이 두 캐릭터는 2D입니다. 그치. 예, 2D로 그려졌어요. 라일리가 2D를 봤으니까. 그렇죠. 어릴 때 봤던 그. 근데 이 캐릭터인 거지. 2D가 탄생하게 된 또 일화가 있는 게 이 애니메이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감독하고 뭐 피트닥터도 있었겠죠. 근데 얘기를 하다가 애니메이터들이 우리 2D에 대한 향수가 좀 있다. 그래서 탄생한 캐릭터가 이 두 가지 캐릭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D 캐릭터로 이 두 가지를 일관하게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저는 지금 얘기 중에 지금 생각해도 저는 너무 재밌었던 장면은 갑자기 집이 띵동하고 조단이라는 남자애가 집에 나타납니다. 조단이라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요. 모자를 쓰고 머리 뽀글뽀글한 애가 나타났는데 얘가 나타나는 순간 아빠와 엄마의 머릿속에 난리가 납니다. 보이 아빠 머릿속에서는 버럭이가 그게 피트닥터였다고요? 와 진짜 깜짝 놀랐네. 난 네가 왜 왔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그리고 엄마도 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 이런 막 엄마 아빠의 혼란스러워하는 그 머릿속의 그 감정들을 잘 그려내서 너무 웃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조단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조단의 머릿속 들어갔더니 막 사실은 라일리의 엄마 아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막 이거 비상이다. 이거 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막 어떻게 좋은 말을 해야 되냐.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조단의 머릿속 딱 들어갔더니 조단의 머릿속은 개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감정들이 제자리에 안 있어. 누구는 기타 치고 있고 누구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고 막 난리 벌써 그 중학교 1, 2학년 남자애들이 딱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아무 없이 생각 온 없어. 거야 나는. 근데 나 그걸 이렇게 보는데 제가 거기서 빵 터져갖고 저는 그냥 지금 생각해도 빵 터질 뿐만 아니라 무지한 공감을 하게 만들죠. 그렇죠. 저는 이 영화 볼 때 제가 진짜 딱 한 장면에서 이 끓어오르는 눈물샘을 참을 수 없던 장면은 어디야? 브라니의 장면인데 그 브라니가 운전대를 잡고 너무 불안한 상태. 그래서 불안에 막 그 회오리 회오리 바람에 브라니 스스로 갇혀갖고. 그치. 그때 라일리는 이제 막 호흡이 곤란한 상태, 호흡 곤란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죠. 그 상태에서 이건 누가 봐도 불안 증세잖아요, 지금 라일리의 증세는.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데 갑자기 이게 감정으로 딱 들어갔을 때 브라니가 그 회오리 안에서 불안한 상태로 나 스스로도 불안한데 브라니가 잡아서 불안한데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조이가 회오리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브라니를 이렇게 막 설득하지. 감정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와, 근데 나 여기서 그 브라니의 눈물이 차오르는데. 그 장면. 와, 나는 거기서 터져갖고. 그리고 브라니가 눈동자가 움직여. 그러니까요. 막 이게 옆을 조이 쪽을 보잖아요. 눈물을 흘리기 전에 눈동자가 그쵸. 조이의 말을 처음엔 조이의 말도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쵸. 앞만 이렇게 막 한 군데만 보고 있다가 옆으로 쭉 눈동자가 돌아가는 조금씩 움직이잖아. 돌아가는. 그러면서 눈물이 탁 차오르잖아. 와, 차오르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저는 완전 무방비로 갑자기 한 번에 차올랐어요. 그냥 쓰나미가 온 너는 것처럼. 그냥 브라니가 울어서 온 거 아니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인공 그 당시 주인공이 울어서 그런 거 쓰는데 근데 저는 그 감정이 이걸 이렇게 연출하나? 대단하지.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나?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 극장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최 과장님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또 이게 뭔가 딱 붙어 있는 또 옆에 형인지라 그치. 뭐 어떻게 힘들어했는지도 알고 있고 근데 형이 이렇게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불안의 진짜 만화인데. 너 왜 눈물이 차올라 지금? 지금 또 오는 거 쓰냐니까. 만화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내나? 나랑 같이 응급실도 가지고 그랬잖아. 그쵸. 불안이 같아요, 불안이. 근데 와, 거기서의 그 불안의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동화작용이야. 이 감정의 그쵸. 공감과 사람과 공감에 대한. 근데 저는 그러면서 영화를 이제 2번 봤지만 2번째 봤을 때 이 장면에서 역시 차오르는데 또 하나 교훈을 얻었어요. 뭐냐면 불안한 감정은 조이처럼 뭔가 긍정적이나 아니면 다른 좋은 감정들로도 노력해서 같이 아까 김수정도 얘기했지만 조화롭게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 라일리가 막 난 좋은 사람이야 뭐 하면서 거기에도 어쩌면 강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불안한 증세로 왔을 때 이 불안함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 막무가내 이거 말고 내가 이럴 때 조금 더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헤쳐나가야지라고 내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조차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동안에 계속 라일리를 조종하고 있던 라일리 스스로의 아주 주체였던 그 조이가 기쁨이가 뛰어들어와서 결국에는 불안이를 몸을 날려서 그 회오리 밖으로 이렇게 뛰어나가게 하잖아요, 같이. 그래서 저는 이 장면도 그냥 만든 장면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불안할 때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긍정적인 노력을 해보자라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는 좀 교훈이 돼서 그런 것들도 우리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중학생들도 교훈일 수 있고 예. 누구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장면이.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 거룩한 대포옹 있잖아. 그거가 이 모든 9명의 캐릭터가 이렇게 이거를 보고 있는 누군가 되게 상처받거나 자기한테 실망한 사람한테는 큰 어떻게 보면은 위안과 치료가 될 수가 있다. 힐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난 아직 해석이 잘 안 되는 장면 하나이면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 있거든. 뭐냐면 조이가 이렇게 난 한번 여기 가봤어. 그래서 데리고 다니잖아. 막 몰고 다녀. 근데 다 변해 있어. 그치. 이미 그 사이에 변해 라일리가 있고. 엄청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애들이 다 불만을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쟤는 알지도 못하면서 쟤는 그 장면, 개거 없고 뭐 쟤는 기억나요? 계속 퍼붓거든. 그때 이제 조이가 근데 조이가 이게 분노가 돼버린 거야. 그죠. 내가 쭉 이렇게 한 거잖아. 그죠. 네. 그 장면이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치는 조이는 그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기본 성향이 있는 거거든. 기본 성향상으로 얘가 이제 막 쟤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몰아붙인 상태야. 근데 얘가 포기하려고 막 하는 거야. 저는 그거 완전 이해되고요. 저도 그 장면 오늘 다시 보면서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감정이 완전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개별적인 캐릭터로 성격이나 감정으로서 볼 게 아니라, 그쵸. 총합적인 라일리라는 그 사람의 총합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 그 기쁨조차도 작동이 안 되는 어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다. 이게 느꼈어요. 이제 절망의 순간을 표현합니다. 예, 기쁨이의 아주 그 기쁜 그 에너지조차도 이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절망의 순간? 그렇죠. 그런 거를 굉장히 여기 잘 그 묘사했다. 포인트에서 되게 예. 중요한 대사가 있는데 너는 포기를 모르잖아. 이게 공격한 거거든. 예. 근데 얘가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예. 근데 그러자마자 나머지 감정들이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게 이 장면이 나는 약간 이게 이상한 거의 거야. 뭐 그게 너 아니면 누가 하겠니? 뭐 이런 다시 말이니까 막 비난하다가 리더를 막 깎아내리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또 그냥 네가 해 이런 식인 보면은 거지. 이제 기쁨이 조이가 그 브레이크다운이 오잖아. 그러니까 그쵸, 거기 이제 막 갑자기 얘가 잘 안 그러는데 그때 분노가 그쵸. 손을 내밀지. 예. 구해주면서 격려를 해주잖아. 분노가 되게. 그런 게 이해가 안 가. 그런 상황이 그걸 이제 잘 이해가 안 가. 아니, 저는 약간 김PD 형이 너무 좋은 장면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 장면도 역시 2번째 봤을 때 저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좀 열렸어요. 뭐냐면 기쁨이가 그리고 뭐 슬픔이나 버럭이나 이 친구들도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주 감정일 뿐 이들에게는 작은 감정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들도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걔들 머릿속에 또 조이랑 다 있는 그렇죠.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조이가 아주 결정적인 대사를 기쁨이가. 그럼 이거 그럼 양자역학적인 생각을 하고 이거 있는 거지, 거의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 또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또 있고 뭐 끝나지 않는 거울 속에 거울의 방에 갇힌 것 그렇죠. 같은 그런 근데 거네. 기쁨이가 그 상황에서 무슨 대사를 했냐면
야, 너희 내가 이렇게 긍정적이려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는 그러니까. 대사라거든요. 야, 그러면 야, 훌륭한 야, 표정이다. 이거 인사이드 아웃 3에서는 그게 나올 수도 있겠네. 아,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인셉션처럼. 아니, 인셉션처럼. 그게 아니라 저. 양자역학으로 따지면 모든 현상은 확률로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확률로서는 조이가 지금 80%의 조이인 거야. 자, 우리 이제 양자역학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 정도로 가야 이 영화가 해석이 되지. 다음엔 진짜 양자가 나오는 거. 별점으로 가십시다. 아, 그래요. 별점으로 가지요, 진짜. 괜찮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할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저기 참, 잠깐 시간이었지만, 우리 오샥 형이 이 믹서 이 기계를 보면서 약간 불안 증세를 보였잖아요. 아시다시피 혹시 들으셨겠지만, 우리 지난 방송에 음질이 약간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믹서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가 새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오샥은 거의가 뭐라 그러지 그 뒤에 소파에 누워 있는 개거든. 근데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 이렇게. 따분이인데 갑자기 막 불안이가 나오고 막 이게 그게 막 지배하고 막 사람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불안하면 되는데 막 공격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네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 이러면서. 공격할 만하니까. 네가 잘못한 거지. 요거고요. 이제 별점을 매길 시간입니다. 별점 매주죠? 무용보 극장가다 104번째 인사이드 아웃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점을 매겨보겠습니다. 별점을 소개해주세요.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진우부터 인사이드 아웃. 네, 인사이드 아웃 2. 제가요, 유튜브에서 아마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끔 일부러라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영화, 뭐 이렇게 짤로 있는 거 짧게 쇼츠로 있다거나, 뭐 아니면 드라마, 뭐 슬픈 장면, 짧게 뭐 한 30초 1분만 봐도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장면들 쭉 보는데, 인사이드 아웃에 빙봉 장면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빙봉이 혼자 탁 날려보내면서 자기가 몸을 날려서 안녕 하면서 했던 그 장면이 라일레를 달에 데려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둠의 속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이 제 항상 찾아보는 장면 중에 있는데 잔인해 너무 그 장면. 너무 왜 그런다고 화를 내? 버럭이가 또 버럭이가 나와. 갑자기 왜 또 버럭이가 나와? 그 눈물 버튼을 그렇게 사정없이 누르고. 외모도 너무 버럭인데 지금 너무 버럭. 불붙었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장면이 생각났는데 이 인사이드 아웃 2도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그 불안이의 그 장면도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오샥 형이 느꼈던 감정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냥 좀 예상되는? 대신 인사이드 아웃이 너무 좋아서 그 판에다가 그냥 또 뭐 좋게 사춘기를 좀 잘 버무렸네. 그리고 좀 뭐 위트 있고 그리고 뭐 아주 번뜩이는 재치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네. 뭐 이렇게 좀 봤는데 두 번째 보고 뭐 세 번째도 볼 것 같지만 보면서 이렇게 감정들을 잘 버무려내서 이렇게 쉽게 공감하고 정말 이번 인사이드 아웃 2가 올해 잠깐 그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게 정말 학생들과 부모님이 같이 손잡고 가서 보는 영화로 그래서 전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기에 청소년들은 가면 그런 감정 못 느낀다? 뭐 못 느낄 수 있죠. 내가 은호랑 같이 봤거든. 학생 가서. 그래서 나랑 와이프는 엄청 울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얘는 그건 다른 감정이지. 이게 뭔가 그건 서로 느끼는 게 다른 감정이고. 그러니까 픽사 스튜디오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 라인 2개가 가잖아. 어른용, 아이용. 그렇죠. 그래서 저도 비열해. 이것 또한 아주 뭐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교보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저는 이번에 영화 보면서 뭐 역시나 너무 잘 만들어낸 그 솜씨에도 좀 박수를 보내고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눈물도 나오고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인사이드 아웃의 판을 너무 잘 깔아놔서 뭐 이렇게 가지를 몇 가지를 쳐도 아주 그 가지로 가는 방향이 명확하잖아요. 첫 번째 가지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판도 잘 깔고 이 기둥을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진짜 첫 번째 가지도 너무 명확하게 얘기가 잘 이해되고 이게 진짜 몇 가지가 나와도 앞으로 재밌게 찾아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갖게 됐습니다. 저는 뭐 강추하고요. 추천드리고 특히나 최 과장님처럼 이렇게 자녀가 비슷한 나이 또래 또 부모님들과 그 자녀에게도 역시 강추하는 그런 영화고 저 또한 보면서 중학생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은 다양한 경험을 떠오르게 해준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4.6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6. 최 과장.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술에 만취해 있고 되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뭐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다 뭐 하기 어렵지만 저는 사실 그 원보다 이 2의 이야기가 저의 감정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원에서 너무 잘 깔아놔서 그냥 2에서는 이거 적당히 이렇게 잘 활용해서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선방했네. 이 정도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거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 2에서만 또 만들어낸 성취해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세계관의 확장. 확장을 넘어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픽사 애니메이터들, 이 크리에이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게 저의 이 영화를 보고 난 감상이었어요. 첫 번째 감상. 경의. 첫 번째 봤을 때도 그랬어요? 네, 처음에 봤을 때도. 그리고 만약에 이 영화 아까 오식 형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이거는 좀 볼수록 좀 더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반복해서 보면 확실히 다른 것 같고 이런 의미가 있었네? 라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원도 사실 그랬는데 투도 지금 그런 것 같으니 그냥 한번 보고 말았던 분들은 좀 다시 한번 각 잡고 보셔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그리고 원을 꼭 보시고. 그렇죠. 원 안 보고 보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니 이거 원 안 본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요? 그냥 2부터 어른들 갔다고요? 중에서는 이거 원 안 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지. 원 봐야죠. 안 된다고. 저한테는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이거는 안 돼.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후배들이랑 다 이제 애니메이션들 좋아해서 픽사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이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뭐 그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2개씩 놓고 이렇게 토너먼트를 붙여가지고 밸런스 게임. 예, 각자 이렇게 1등을 찾는 걸 했는데 저는 뭐 단연에 인사이드 아웃이 1위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인사이드 아웃 1과 2가 결승에서 붙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정도입니까? 지금 붙으면 그래도 원 아니에요? 빙봉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결승은 이제 붙어봐야 아는 거야. 형 엉뚱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가 경기. 아니 엉뚱섬이랑 빙봉인데? 아니. 지금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아무튼 최 과장은 내가 봤을 때 아직도 사춘기 같아. 예? 진짜 아주 40대니까 사춘기지. 예민하고 민감하고 센서티브하고. 아니 사춘기 부모 같아가 아니고 사춘기 같아. 아직도 평생 사춘기 그런 거지. 동의하지 못하겠고. 모르지 까칠이가 근데 돌아가지고. 확실히 이제 사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진짜 사춘기 때는 되게 위태위태했어요. 되게 너무 상처받기 쉬운 그런 그런 상태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좌절감 같은 것도 막 느끼면서 근데 성인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살만하고 숨 쉴만하네. 그리고 뭐 살다 보니까 뭐 또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도 가 있게 되고 뭐 좋은 아내 만나서 아주 대찬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다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최 과장 머릿속에 있는 그 9개 감정들이 아까 그 거룩한 그 대포옹을 잘 한 거지. 최 과장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겨낸 거야. 안 그랬으면 뭐 지금 막 오토바이 폭 튀고 막 깜빡이 있어. 깜빡이. 머리 막 빡빡 밀고.
네. 아무튼 아주 우리한테 이런 어떤 인생의 경험들을 이렇게 반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주고 아주 딥하게 반추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또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아, 저럴 수 있구나라고 좀 공감도 해볼 수 있게 하는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영화와 어떤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어떤 그런 레벨을 넘어가 버린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두 번째 예예요. 제가 두 번째 예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왜냐하면 저는 최 과장님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학생 때 이 뭐 중학생 이럴 때 저는 정말 불안이라는 감정이 별로 없었어. 너는 되게 해피했지. 저는 진짜 뭐 없었어요. 늘 웃고 다니고. 야, 그냥 다 즐겁고 막 애들이랑 맨날 하이파이브 하고 다니고. 막 놀고 막 뭐 뛰노 막 이랬을 때라. 진욱이 머릿속에 조이 한 명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두 번째 보니까 약간 배우네. 그래서 나는 그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조이와 그 불안이 그 기쁨이와 불안이 말고 그 외의 감정들도 그 외의 다른 애들도 나는 되게 신경이 쓰여. 보고 있으면. 아, 그래 저런 감정. 저런 거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거의 뭐 저세상이다. 저세상 컨텐츠다. 어나더 클래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컨텐츠 이런 영화를 본다는 것은 어떤 삶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간접 체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해본 것을 떠올리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네? 아니, 다른 감정도 있겠고. 예, 뭐 아무튼 예, 저한테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어떤 파동과 그 감정을 주는 그런 영화다. 그래서 저는 1편을 보고 제가 몇 점을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의외로 높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랬겠죠. 뭐 4점대 초반. 그때 우리 개봉하자마자 봤으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저는 1, 2편을 합쳐서 그냥 5점 만점. 아, 5점 만점이요. 뭐 마음 같아서 한 10점 주고 싶어요. 10점. 점수가 있다면. 5점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진욱이 몇 점이었지? 5점 만점 나왔고요. 네, 김 PD. 잠깐만요, 형. 왜요? 점수 뭐 맞추려고 그래? 테러 한번 해보려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 테러하면 최가적이. 형, 저기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이 시기를 생각해보면 라일리의 시기, 이 나이가 겪었던 라일리의 시기는 나는 좋은 사람이일까라는 개념보다는 나는 좋은 사람인 거지, 그냥. 좋은 사람이고, 체구는 조금 왜소하지만, 이 폭력에 약간, 우리 세대를 좀 얘기해보자고. 학내 폭력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예요. 아이고, 그 옆에. 중학교 2학년 이럴 때는. 옆에 오샥 형 두고 그 얘기해도 돼요? 3학년 때. 오샥은 3학년 때, 2학년과 3학년 대면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샥과는 2학년 때까지는 이 가해자가 형성이 안 됐어. 거의 대등했어. 내가 그 씨름할 때 막 넘겨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전혀 기억 안 납니다. 너는 기억 안 나겠지. 나는 다 때려먹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어떤 복잡한 감정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여자애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난 되게 단순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편이 아니고 3편으로 넘어가서 나와야 할 소재들이 또 있어. 대표적인 거는 나는 그 3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절망 같은 거거든요. 세상에 대한 염세, 언제 죽을까, 이런 거. 김피정 나오네. 나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런 게 있을 뿐더러 그거에 굉장히 심취하고 뭐 굳이 인생을 다 살아야 되나 뭐부터 막 연약하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들을 저것들을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3편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삶에 이 작용들이 과연 어디서부터이며 어떻게 작용하며 내 머릿속을 뜯어본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울 뿐더러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항상 나는 어딘가에 뭔가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어떤 배우고 있는 그 심리학과 혹은 이런 걸 보면 경계를 항상 만들고 있거든, 우리가. 나와 밖의 경계. 그 경계에서 계속 다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나를 분석하기 어려워. 근데 뭔가 막 이론을 막 들이대가지고 이거 1편에서 한 얘기 같다. 이론을 막 들이대가지고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건 이론이고 실제하고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걸 하게 해준다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에 지금 나가 작용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맞닥뜨리고 있으면 나로부터 좀 떨어져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초적인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
근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굉장히 아주 정교한 장치들로 굉장히 정교한 어떤 네이밍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것을 대입해보기 쉬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유익할 뿐더러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걸 매우 쉬운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천재적이라는 거잖아. 뭐, 또 점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7편 나와서 70대 할아버지의 과연 어떤 마음작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요소들이 성격들이 캐릭터로 가지고 있는지 이제 70대 할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해도 할 수 뿐더러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70대 할아버지께서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이거 되게 이상한 장치잖아요. 이게 가능해? 그럴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하고 더 막 크루들이 늘어나고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똑같이 5점 드릴게요. 와, 5점 만점이 나왔어요. 5점 만점. 그렇습니까? 저기 규피디 형 지금 연이어 영화에 그냥 1년 쓸 점수 다 주신 것 같은데. 다음 영화 뭔지 들었어. 네. 저는, 아까 뭐 다 평은 다 얘기한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이번에 영화 보면서 이거는 좀 사이드인데, 뜨끔한 데가 있었어. 그 중간에 보면 라일리가 걔네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면서 되게 떨떠름하게 냉소적인 걸 하잖아. 사카즘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냉소주의. 그게 뻥 하면서 거기서 난리가 나잖아. 그 머릿속에선. 예. 이거 너무 치명적인 거다 하면서 거기가 다 지진이 나도 다 무너지잖아. 그 부분에서 약간 뜨끔했어. 뜨끔할 잘했다. 약간 뜨끔하더라고요. 이런 작용이 있네. 그 냉소주의 그거가 그 사카즘이 좀 나를 지배했던 구간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죠. 저거 강력하지. 그게 근데 필요하긴 한데 너무 압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결론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감정들이 어울려서 그렇죠. 이게 100% 악인도 없고 100% 선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려는 마음. 무엇보다 남을 그렇게 이해하기 전에 나를 내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시라. 특히 청소년들. 그 옛날에 그 BTS인가요? 그 Love Yourself? 그렇죠.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거를 아주 좋은 그림과 좋은 구성과 이런 걸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되게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한테는 안 돼서? 뭐 힐링까지 하고 그냥 사카즘. 만한데 뭐. 사카즘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점수는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를 합산해주세요. 네, 점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 5.0, 5.0, 4.5에서요. 19.1점 나눴더니 4.7. 네, 뭐 거의 이거 강추죠. 강추죠. 제일 나왔어요. 네. 뭐 근자에 보기 드문 고득점이 나왔군요. 네, 뭐 반올림하면 4.8인데 이건 그냥 4.8에서 또 발로 들면 5점이죠. 네, 그렇죠. 사사오입을 하고 있군요. 네. 거의 뭐 바튼 아카데미 연이어 예. 고득점. 뭐 안 보신 분들은 1을 안 보신 분은 2부터 성급하게 보지 마시고 안 돼요. 1을 먼저 보시고 네. 이거는 바로 이어서 봐도 될 것 같긴 이어서 합니다. 봐도 되죠. 네. 그리고 영화가 전통적으로 애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안 넘습니다. 1시간 한 3, 40분? 그러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고 그럼요. 디즈니 플러스에 있고 뭐 유튜브에도 있고요. 뭐 유튜브에도 있어? 네,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어요. 그쵸. 구매해서 볼 수 돈 있게. 내고 보는 돈 거죠? 내고 봐야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말 깨 같은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장치들이. 아까 얘기 안 하고 왜 또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 장치들이 너무 많다. 아니야, 왜냐면 빙봉 얘기하다가 빙봉? 빙봉이 등장합니다. 빙봉이 나와? 예, 빙봉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조이 그 머리만 돼 있는 맞아요. 거지? 침실에 그 잘 때, 예, 그 뒤편에 빙봉의 인형이 있습니다. 라일리 아니면 조이? 조이요. 조이의 침실. 예, 조이의 침실. 걔네 그 이상한 이쑤 침대도 다 같이 자던데? 그렇죠. 예. 걔네 군대 내무반 같잖아. 혼숙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또 얘기가 또 꽃을 피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일리 크루 있잖아요. 예, 이 감독이 꾸렸다는 그 소녀들에게 역시 물었을 때 뭘 표현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 감정들이 좀 어떻게 쉬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침실도 나오고 예, 이렇게 쉬는 공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네. 나도 약간 궁금했거든. 아, 그래요? 쟤네들 안 쉬나? 거의 1편은 거의 안 쉬는 걸로 나오죠. 역시 네. 추석 마지막 지금 연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추석 이게 잘 보내시고요. 업로드 되는 날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추석은 뭐 맑은 날 지속에 아주 휘황찬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무슨 말이야? 지구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추석인데도 더웠고. 휘황청 밝은 달을 기상청에서 나오셨어요?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일하면 또 휴일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또 금방 크리스마스 와요. 아, 어떡해. 크리스마스는 좀 그러네. 좀 크리스마스나요? 추석 끝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천마고비의 계절이다. 네, 이렇게 하고 음악은 뭐 1편에 마이클 자키노가 만들어 놓은 이 음악도 역시 업처럼 마이클 자키노의 이 특유의 이 서정적인 이 피아노 선율. 이걸 2편에서도 계속 썼죠? 예. 음악은 자키노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고요. 근데 1편에 했던 걸 계속 편곡해가지고, 띠리디딩띵, 띠리디, 이거. 그거 듣기만 해도 울컥하잖아요. 뭐, 울컥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 멜로디 딱 나오면 그냥 울컥하는데. 형,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흘러나온다 생각하고 울어보세요. 그 테마를.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